안녕하세요. AI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활용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두 번째는 인어 위치에 따라서 인어의 다리 모양이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프라이트별로 쭉 나열해 놓고 영어, 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선택하면 그 해당 언어로 번역해서 말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는데, 오늘은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하나의 그림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언어와 목소리로 선택한 것을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 언어와 해당 목소리로 말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닷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꼬리가 달린 인어로 되었다가 땅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리가 달린 사람으로 변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거미가 여러 개가 있지만 거미 스프라이트 하나가 있으면 이것을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여러 마리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자,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글을 입력하면 영어로 말해주는 것부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목소리부터 선택합니다. 자, 1번을 선택하고 한글 문장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Hello? 자, 그러면 영어로 말해줍니다. 다시 한글로 이게 뭐야? What is this? 자, 이렇게 영어로 말해주고, This is not it. Hello? Haseo University. 자, 이번에는 멈추고, 자, 여자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Hello? What are you doing here? 자, 이제 아이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Meow, meow, meow.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와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다른 언어를 선택하는 방법을 추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먼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것을 먼저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합니다. 첫 번째 만들어 볼 것은 영어로 번역을 할 건데,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그 글자를 음성으로 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추가되는 확장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데, 번역 기능과 음성으로 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먼저 확장 기능 중에 번역 기능을 추가해서 여기에 보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먼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기다리기라는 이 블럭을 사용해서 무언가 내가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것이 대답에 담기고, 이 대답을 영어로 먼저 번역부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영어로 번역한 이것을 가져가는데 말하기로 가져갑니다. 먼저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자, 이 말하기라는 블럭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밑에 이렇게 꺼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번역한 이것을 말하기에 넣어주면 한글로 대답한 것을 담아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TTS에는 중고음이나 중저음 이렇게 목소리를 선택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경은 기본적으로 스크래치에 들어있는 모양인데 아래쪽에 있는 이 입 모양은 제가 스크래치를 검색하다가 그 안에서 어떤 분이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모양이 있어서 자, 그 모양을 그대로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링크를 타고 기본 파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크립트 보기를 클릭합니다. 자,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까봐 원본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표시해 두었고, 지금 이 파일은 안경 모양은 그냥 스크래치에서 가지고 와서 기본 자리만 배치를 해 두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말하는 이 모양은 모양 탭에 가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모양이 좀 재미있어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안경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확장 기능과 번역이라는 것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먼저 추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클릭해서 자, 먼저 번역을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치는 잡아 주었으니까 자, 우리는 음성부터 먼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음성을 중고음으로 정하기 해서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여러가지 중고음, 중저음 이렇게 여러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기본으로 선택을 해두고 우리가 이번에는 영어로 번역을 할 것이니까 언어를 영어로 정하기 자, 이것을 가져다 놓겠습니다. 음성과 언어를 선택했으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기다린 다음에 사용자가 이거에 대해서 무언가 대답하게 되면 이것을 자, 말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대답을 말하도록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한글로 말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말하기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답을 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번역해서 자, 대답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만들면 되겠네요. 대답을 영어로 번역하기, 그리고 이 번역한 것을 말하기.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자, 바로 번역해서 말해주는 것이 보이고, 자, 다시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데, 자, 여기에 Where to go? 자,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말해주는 것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글을 입력하세요. 자, 한글 문장을 입력하세요 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하고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지금 위에 설정하는 부분은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자, 클릭했을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실행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서 자, 이벤트에서 번역을 해라 라는 뜻에서 번역기라고 신호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번역기 신호를 받았을 때는 묻고 대답하는 것을 반복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할 때는 자, 이렇게 반복하기 기능을 넣어주게 되면 한글 문장을 입력하세요 했을 때 자, 안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Hi. 자, 그러면 다시 또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going? Go home. 자, 이렇게 반복하기 기능을 넣어서 위에 있는 것은 한 번만 설정해주면 되고 신호를 보낸 후에는 무한 반복하도록 만들어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추가해 볼 것인데, 첫 번째는 여기에서 목소리를, 음성을 선택할 때 그냥 중고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남자, 여자, 아이 중에서 선택하도록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자, 그럴 때는 잠깐 멈추고, 자, 여기에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직접 묻고, 자,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선택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너 이름이 뭐니 대신에 어떤 목소리로 할까요? 자, 그리고 이때 목소리 중에서 우리가 여기를 눌러보면 뭐 중고음, 중저음, 고음 이렇게 있어서 이걸 사용해도 되지만 사용자는 글자를 여러 번 입력하는 걸 귀찮아하니까 그냥 숫자로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1을 입력하면 이건 남자 목소리로 하고 2를 입력하면 이것은 여자 목소리로 하고 3을 입력하면 아이 목소리로 선택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1, 2, 3 중에 선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가 1을 입력했다면, 자, 그러면 조건문이 들어가는데, 자, 그럴 때는 제어에서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이 블럭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받은 대답이, 자, 받은 대답이 1인 경우에는 남자 목소리니까 이럴 때는 중저음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경우가 더 있으니까 이 블록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답이 2였다면 중고음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사해서 자, 대답이 3이었다면 자, 이번에는 아이 목소리인데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목소리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자, 그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소리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정하고 번역기로 신호를 보내면 다시 이렇게 음성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한글 문장을 입력하세요 나오면 Hello. 자, 이렇게 되고 Good morning. 자, 그 다음에 정지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Hi. Where are you going? 자, 이런 식으로 여자 목소리로 할 수도 있고, 자, 정지하고 이번에는 3번 아이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Meow. 자, 아이 목소리가 고양이였어서 뮤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입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입이 움직이는 이 모양을 어떨 때는 말이 길면 길게 얘기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게 짧으면 좀 짧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을 좀 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에서 클릭하면 자, 여기 터크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 터크라는 변수에 무엇으로 정할 건지 자,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한글 문장을 입력한 그 대답. 자, 그 대답을 터크로 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모니터상에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말을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렌더 스프라이트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신호를 보내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움직임을 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벤트에서 자, 신호 보내기 자, 이것으로 보내줍니다. 말을 하는 거니까 새로운 메시지에다가 말하기 신호 보내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터크 변수에 대답을 답고 바로 렌더로 말하기 신호를 보내서 여기에서는 이제 소리로 말을 해주고 이 입이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렌더로 가서 말하기 신호를 받았을 때, 자, 말하기 신호를 받게 되면 얘도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반복을 해줍니다. 자, 여기 어떤 글자가 들어오면 이 글자의 길이만큼 반복해 주는데 제어에서 10번 반복하기라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계속해서 모양을 다음 모양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기를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0.1초 정도 기다리기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만 해줘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 터크라는 변수에 들어오는 길이만큼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서 자, 이 터크, 자, 터크번 반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연산에서 보면 뭐뭐의 길이, 터크의 길이만큼 반복하기. 글자가 3글자면 3번 반복하고 10글자면 10번 반복하도록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짧게와 길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그리고 Hello. 자, 그러면 짧게 끝나고요. 길게 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자, 이렇게 아까보다는 길게 말하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만큼 반복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완성한 스크래치 코드인데 먼저 기본 작업을 해주고 목소리를 선택하는 부분이 이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번역기 신호를 보내면 여기에서 입력을 받은 후에 번역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대답을 터크 변수에 넣어서 이 길이만큼 말하기 신호를 보내서 터크 길이번 반복해서 말이 길면 입 모양이 오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긴 코드는 아닌데 제가 영역을 지어 놓은 목소리 선택하는 이 부분을 블록을 지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소리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목소리 선택하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목소리 선택하는 것을 따로 블럭을 만들어서 떼주면 본문에서는 목소리 선택하면 가서 목소리 선택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로 정하기, 번역기 신호 보내기 이렇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언어를 선택할 때에도 지금은 영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처럼 언어를 선택할 때도 1번을 선택하면 뭐 영어, 2번을 선택하면 일어, 3번을 선택하면 프랑스어 이런 식으로 이것을 따로 블럭을 지어서 목소리 선택이니까 언어 선택이라는 블록 이름을 만들어서 이것처럼 언어 선택이라고 하고 다시 이것을 그대로 길게 정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기 신호 보내기 같은 것도 같은 스프라이트에 있을 때는 이것도 번역기 신호를 받았을 때를 블럭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목소리 선택은 호출하는 곳, 그리고 목소리 선택 이 부분은 정의하는 곳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코드가 단순해지는데 이런 것을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은 함수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드를 블록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지 먼저 하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곳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래쪽에 자, 여기 영어 정하기 빼고 여기까지가 지금 목소리 선택하기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선택이라는 블록으로 따로 만들어 주고 싶다면 먼저 나만의 블록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에서 블록 만들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블록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어떤 블록을 만들 거냐? 나는 지금 목소리 선택이라는 블록을 만들 것입니다. 이름만 써주고 목소리 선택이라는 이름만 써주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정의하는 것은 자, 이 부분이 정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떼주고 여기에 목소리 선택이라는 걸 호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이것을 호출해서 그대로 사용을 쭉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언어를 영어로 정하기. 자, 그리고 번역기 신호를 받았을 때 이것입니다. 이 번역기 신호 보내는 것도 같은 곳에 있으면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블록 만들기에서 번역기. 자, 그리고 번역기 정의하기. 여기에서 번역기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 선택은 여기로 가서 실행하고 번역기는 여기로 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되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Hello. Where are you going? 자, 이렇게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좀 해 볼 텐데 지금 여기에 목소리 선택이라는 것은 여기로 갔고 언어가 지금 영어밖에 없는데 언어도 사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탈리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이 목소리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언어 선택 대신에 블록 만들기에서 자, 언어 선택이라는 블록을 따로 하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선택은 이렇게 붙여주면 처음에 초기 값은 위치만 잡아주는 것이고 목소리 선택, 언어 선택, 번역기 이렇게 커다란 틀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언어 선택하기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쓰고 어떤 언어로 할까요? 자, 어떤 언어로 할까요? 첫 번째, 자, 1번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일본어로 해보겠습니다. 자, 3번은 프랑스어로 하겠습니다. 언어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음성이니까 음성은 지우고, 자, 언어를 영어로 정하기. 다시 한번 언어를 일본어로 정하기. 자, 2번이 일본어니까. 자, 3번은 언어를 프랑스어로 정하기. 이렇게 하면 언어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여기서 영어로 선택을 했고 말할 때도 영어로 번역을 또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번역하기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언어를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한 영어로 정하기. 자, 그리고 똑같이 복사해서 자, 언어를 일본어로 정하기. 자, 언어를 프랑스어로 정하기. 자, 여러분이 조금 다른 언어를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됩니다. 대신 여기에 뭐 4번 중국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자리에 번역을 해야 하는데, 자, 번역할 때에도 언어를 넣어서 지금 여기에서 담아준 영어가 담겼으면 영어로 번역, 일본어가 담겼으면 일본어로 번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먼저 남자 목소리로 자, 영어 많이 했으니까 일본어로 해보겠습니다. 일본어로 どこ行きますか?
자, 이렇게 하고, こんにちは。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자, 두 번째는 제가, 자, 여자 목소리로 프랑스어로 해보겠습니다. Salut. 자, 그리고, Bonjour. 자, 이렇게 프랑스어로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어려운 의미일 수 있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간단해집니다.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목소리 선택은 여기 가서 하고 언어 선택은 여기 가서 하고 번역기는 여기 가서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어차피 여기에 가서 입만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둬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영어로만 번역했던 프로그램을 목소리 선택, 언어 선택, 말하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작업해주는 블록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2교시에 뵙겠습니다.